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의 큰 방향을 제시해드리는 러브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방송에 앞서서 구독하기, 좋아하기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최근에 증시가 만만치 않습니다. 자, 6월 중순부터 해서 약세장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과 소형업종 지수의 낙폭이 정말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자, 그 원인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가장 큰 원인은 시장에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이슈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하락 속도를 가속화시킨 원인은 바로 신용융자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올해만 3조 원 가까이 증가한 신용융자 규모.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악성 매물로 시장에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충분히 쏟아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증시 토크 제목은 증시 바닥은 신용융자 규모가 충분히 해소돼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적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시장이 약세장이 지속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코스닥 시장과 스몰캡의 낙폭을 보게 되면요. 마치 오늘 소나기 쏟아지듯이 특정 시간대 쭉 매끄럽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특히 이제 지난주부터 해서 그러한 흐름이 왕왕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일단 그 현상부터 제가 한번 자료를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참고 자료로 요 자료는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소나기 매물이 쏟아질 때 모습인데요. 자, 보면은 이제 특정 시간대에 거의 기계적으로 하락 추세가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자마자 악성 매물이 쏟아지면서 정말 허무한 낙폭, 제법 큰 폭의 낙폭, 개별주에서는 거의 투매 수준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이러한 낙폭은 개인 투자자들의 공통된 투자 심리에서 나타나기도 하지만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신용융자 투자자금 대출 관련해서 관리 시스템이 있어요. RMS라고 하는데요. 리스크 매니지먼트 시스템. 자, RMS라고 하는데 그 시스템들은 특정 손실률 이상, 증거금이 특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강제로 청산합니다. 매도할 때는 그냥 매도가 아니고 하한가 매도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툭툭툭툭, 좀 전에 보셨죠? 다시 한번 볼까요? 주가가 허무하게 툭툭툭툭 이렇게 꺼지게 되는 겁니다. 요즘 장세가 좀 그렇습니다. 자, 신용융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승장에서는 시장에 모멘텀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하지만 하락장에서는요, 정말 심각한 악성 매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용융자와 주식자금 대출을 사용하는 투자자들은 누가 말린다고 해서 안 할 그런 게 아닙니다. 요건 이제 투자자들의 본능이 작동하기 때문이죠. 그 본능은 바로 더 빨리 더 크게 수익을 만들고 싶다라는 욕구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할 때는 그 레버리지 투자 자금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신용융자 통계치도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인 투자 성향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장일 때는 이렇게 상승할 거를 이렇게 상승시켜 버리게 됩니다. 예, 좋을 땐 좋죠. 예, 불꽃 장세, 그러한 장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은 레버리지를 사용한 만큼 투자자들은 공포심리에 빠지게 되고요. 그 결과 이제 손절매가 나오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투자심리가 불안해서 매도하는 거는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낙폭 속도가 제한적이에요. 하지만 레버리지 투자 자금이 강제 청산되는, RMS가 작동하는 상황에서는 매도 효과가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소나기처럼 주가가 하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요, 마치 상처에 고름이 터지는 순간과 같다라고 해서 저는 악성 매물을 고름 매물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신용융자와 같은
레버리지 투자 자금이 강제 청산될 때는 우리 마치 그 상처에 고름이 터질 때 정말 사람을 당혹스럽게 하는 것처럼 시장 자체가 큰 낙폭 속에서 힘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급증했던 신용융자 지난주에 좀 나온 것 같지만 아직도 고름은 터지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를 이제 말로 이야기 드리는 것보다도요, 도표를 통해서 이야기 드리는 게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기 쉬울 겁니다. 자, 2015년부터 해서 최근까지의 신용융자 자금 추이인데요. 자, 2015년 같은 경우 여기 크게 늘어났는데 요때가 이제 스몰캡 랠리가 있었기 때문에 요 시기 때 제법 많이 3조 원 가까이 신용융자 자금이 증가했습니다. 그 후에 뭐 전반적으로 이제 좀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2016년에는 신용융자 규모가 조금은 줄어드는 조금은 이제 완충 구간을 가졌습니다만, 그 후에 2017년 코스닥의 특정 업종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세, 거래소도 대형주 중심의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신용융자가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2017년에만 3조 원 가까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2018년에도 자 3조 원 증가했습니다. 그게 2018년 내내가 아니고 상반기 6개월도 안 되는 기간 중에 그렇게 증가했습니다. 아주 급격하게 증가한 수준이고, 요 상승 각도만 보더라도, 증가 각도만 보더라도 얼마나 빨리 신용융자가 폭증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최근 지난주에 조종세가 나오고 악성 매물이 일부 나오면서 신용융자가 줄어들긴 했어요. 이 규모가 고점 대비 한 7천억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한눈에 보더라도 조족지열 정도, 세 발의 피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즉 악성 매물이 쏟아지긴 하였지만 고름이 나왔다라고는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약세장이 찾아왔습니다만 신용융자 자금이 충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좀 마음을 단단히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추정해 보건대 2017년 연말 수준, 뭐 다르게 얘기하자면 올해 연초 수준인 10조 원 부근까지는 신용융자 자금이 줄어들어야지만 어느 정도 급한 불은 껐다라고 볼 수 있고 증시의 바닥이 서서히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시장이 하락하면 악성 매물, 강제청산 매물이 계속 쏟아지면서 원치 않는 하한가 매물들이 계속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주가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허무하게 톡톡톡 꺼지는 주가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시장이 진정한 바닥이라고 할 수는 없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융자 규모, 앞서 언급드린 대로 10조 원 규모 선까지 줄어들어 했지만 일단락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과정이 단기간에 걸쳐서 확 꺼질 수도 있지만요, 지지부진하게 수개월에 걸쳐서 신용융자 매물이 소화될 수가 있습니다. 기간 조정이든 단기간에 쏟아지든 마음의 각오는 좀 해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대신에 이게 무조건 나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과정에서 억울한 종목들도 투매가 나오면서 주가가 허무하게 꺼지는 일들도 많이 발생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주가 왜곡 현상이 발생되게 됩니다. 주가 왜곡은 가치 투자자들한테는 가장 좋은 호재입니다. 억울하게 폭락한 주식 저가에 사서 합리적인 가격에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치 이런 현상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집트의 나일강이 옛날에 범람을 하고 나면, 홍수로 범람하고 나면 그 순간은 사람들한테 힘들지만 옥토가 만들어지고 대지가 촉촉하게 젖어서 엄청난 풍년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주가 왜곡, 힘든 구간을 거치고 나면 기회가 만들어진다는 점, 그렇게 시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무조건 상승하면 좋긴 하지만 오히려 그럼 반대의 후유증을 남기게 되죠.
오히려 한 번씩 숨고르기 해주고 다시 시장에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힘든 구간입니다만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더 큰 기회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신용융자 규모가 충분히 해소되어야 된다는 점 앞으로 증시의 키워드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의 영상에 대해서 구독하기와 좋아하기 저에게 큰 힘이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